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마루에 19살 옥순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시어머니 정씨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가늘고 거칠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또다시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할고요치는 자신의 널쩍다리 살을 잘라 부모에게 먹이는 극단적인 효행위를 말하며 의학적 효과가 전혀 없을 뿐더러 극도로 위험한 자해 행위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만약 자해 충동을 느끼신다면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용 0199로 즉시 연락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과거 시대의 극단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기록일 뿐,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미덕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옥순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1년이었습니다. 남편 영수는 23살의 성실한 나무꾼이었고, 시어머니 정씨 할머니는 55의 과부였습니다. 영수의 아버지는 10년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할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옥수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이 집안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옥순 역시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석 달쯤 지나자 할머니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왕진을 왔습니다. 의원은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병입니다. 그것도 이미 깊이 들어갔습니다. 폐병이라니요? 그럼 낫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병세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몇 달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신다면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옥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수는 밤낮으로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하루에 4번씩 죽을 쑤어 드리고, 땀에 젖은 이불을 갈아드리고, 산에서 캔 더덕과 도라지로 달인 물을 끓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거의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옥수는 집안 살림을 팔아서라도 좋은 약을 구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 팔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밭도 땔감도 이미 다 내다 팔았고 남은 것은 낡은 가구와 속뿐이었습니다. 옥수는 밤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을 어떻게든 살려드려야 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옥수는 마을의 최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최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이었습니다. 옥수는 최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시어머님을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최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할고요친이라는 게 있다네? 자식이 자신의 널쩍다리 살을 베어 부모에게 드리는 거야? 옛 기록에는 그렇게 해서 부모의 병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하지만 이건 지극한 효심에서 나온 행동이지 실제로 병을 고치는 힘은 없다네.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옥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고요친. 자신의 살을 베어서 시어머니를 살린다.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남편 영수에게 말하자니 분명 막을 것이고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숨소리는 날마다 약해졌고 옥순의 마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사흘 뒤 한밤중 옥순은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부엌칼을 꺼내 불에 달궜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정성을 받아주세요. 옥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옥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몸 일부를 사용해 특별한 미음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비명을 참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그녀는 어머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한참 후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살점을 깨끗한 천에 싸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씻은 뒤 불에 올린 작은 솥에 쌀과 함께 넣었습니다.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옥수는 헝겊으로 다리를 꽁꽁 동여맸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미음을 끓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특별한 미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옥수는 그 미음을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께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한 숟가락씩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어머님, 이 미음을 드시면 꼭 나으실 거예요. 제발 드세요. 할머니는 미약하게 입을 열었고 옥수는 천천히 미음을 먹였습니다. 다 먹이고 나서 옥수는 할머니를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방 한구석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영수가 깨어났을 때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아내의 치마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옥순아, 이게 무슨 피냐? 영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아내의 치마를 들춰보자 피로 범벅이 된 헝겊이 다리에 감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영수는 헝겊을 풀었고 그 아래 깊게 베인 상처를 보았습니다. 영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용서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영수는 아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소? 당신까지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영수는 곧바로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옥순의 상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할고요친이 아니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오. 상처가 곪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소. 의원은 서둘러 상처를 소독하고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다행히 칼을 불에 달궜고 헝겊으로 잘 묶어 놓았소. 하지만 앞으로 열흘간은 절대 안심할 수 없소. 만약 열이 나거나 상처가 곪으면 즉시 나를 부르시오. 그날부터 옥수는 자리에 누워 지냈습니다. 다리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시죠?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오. 당신은 먼저 몸을 추스르시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눈을 뜨신 것입니다. 물 좀 주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옥순과 영수는 기쁨에 겨워 할머니께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죽을 드실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혼자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침의 횟수가 줄었고, 2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마루에 나와 앉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다시 왕진을 왔습니다.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던 의원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죽음을 앞두셨던 분이 이렇게 회복되다니 놀랍소.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약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극진히 간호했을 뿐입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오. 폐병은 조선에서 거의 낫지 않는 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양을 보충하고 따뜻하게 지내셔야 하오. 3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피 섞인 기침은 줄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의원이 다시 왕진을 왔습니다. 의원은 말했습니다. 할머님은 완치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할구요친의 효과가 아니라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영양 공급 덕분입니다. 할구요치는 의학적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2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기침을 하셨지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순의 효심에 감탄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며느리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 시어머니를 살렸다니.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해서야 쓰겠는가? 만약 다른 집 며느리들도 따라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실제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한 25살 며느리가 같은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며느리는 병든 시아버지를 위해 할구요친을 했지만 상처가 심하게 곪아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어른들은 깊이 걱정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소. 옥순이의 경우는 운이 좋았을 뿐이요.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젊은이들만 죽어나갈 것이요. 마을 어른들은 모여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구요치는 옛 기록에는 있지만 의학적 효과가 없으며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우리 마을 의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돕는 것이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마을의 큰 나무 아래 나무판에 새겨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옥순의 이야기는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옥순의 효심에 감복하여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상도 모 마을의 20살 며느리 옥순은 지극한 효심으로 죽어가던 시어머니를 간호했사옵니다. 비록 그 방법은 극단적이었으나 그 마음만큼은 백성들의 귀감이 될 만하옵니다. 몇 달 후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예조의 관리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옥순에게 정려문을 세우라는 교지를 가져왔습니다. 정려문은 나라에서 효자나 연려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문입니다. 교지를 받은 옥순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소녀는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은전을 받다니. 예조 관리는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그대의 효심에 크게 감동하셨소. 하지만 동시에 이런 당부도 하셨소. 백성들에게 알리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이오. 효도는 건강하게 부모를 오래 모시는 것이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소. 보름 후 옥순의 집 앞에는 높은 나무 기둥 2개가 세워졌습니다. 장인들이 정성껏 다듬은 기둥 위에는
효부 옥순지문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효는 지극한 마음이나 몸을 해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니라. 또한 조정에서는 쌀 5석과 무명 10피를 하사했으며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정려문을 세우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원님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옥순의 효심은 참으로 가상하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나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되오. 건강한 몸으로 부모를 오래 모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수는 정려문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한 은전에 감사드립니다. 소녀는 다만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사옵니다. 시어머니 정씨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며느리 덕분에 이 늙은이가 목숨을 건졌구나.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몸이 상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어미 마음에 가장 아프단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순과 영수는 세 자녀를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와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할머니는 67가지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옥수는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음식을 올렸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옥순이 40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조카딸 봉순이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15이었습니다. 봉순은 옥순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아픈 어머니를 위해 할고요친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옥순은 깜짝 놀라 조카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봉순아,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봉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할머니를 살리셨잖아요. 옥순은 조카딸을 끌어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렴. 내가 했던 일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사실 나도 죽을 뻔했단다. 상처가 골맞으면 나도 목숨을 잃었을 거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웃 마을 며느리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일을 금지했단다. 옥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려야 해. 정성껏 간호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곁에 있어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란다.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지만 그건 정말 운이었을 뿐이야.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 자신을 해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는 더 슬퍼하실 거야.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고모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를 모실게요. 더 많은 세월이 흘러 옥순이 5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 옆에는 여전히 정려문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에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옥수는 묘 앞에 절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했던 일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곁에서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들은 감동하고 어떤 이들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절대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요. 효는 함께 오래 살며 서로를 아끼는 것이지 극단적인 희생이 아니라고요. 제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 조카 봉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 앞에 진달래가 흔들렸습니다. 옥수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수는 마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건강하게 뛰어놀았습니다.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디 더 현명한 방법으로 부모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저처럼 몸을 해치지 않고도 효를 다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옥순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효는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돌보고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